네, 잔명거진 오늘의 첫 번째 코너는요. 구직자 여러분들의 숨겨진 마음을 알아보는 시간, 공감 100%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 한번 알아볼까요? 네, 오늘 공감 100%의 주제는요. 구직자의 희망 기업입니다. 하반기 공채가 무르익어가는 요즘 구직자의 고민은 쉽사리 해결되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희망 기업에 대한 구직자의 생각이 달라지면서 최근 어디에서도 보지 못한 착한 기업들도 쏙쏙 등장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따라서 오늘 공감 100%에서는 구직자들의 희망 기업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 지금 보신 것처럼 구직자의 희망 기업입니다. 사실 본격적인 주제에 들어가기 앞서서 좀 명절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마음들이 좀 구직자들의 마음이 싱숭생숭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수희 학생 어때요? 네, 싱숭생숭합니다. 네, 지금 한창은 공채 시즌이라서 어차피 전 추석 때 방 안에 박혀서 자소서를 써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맛있는 걸 먹어도 먹는 게 먹는 것 같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네, 그렇군요. 그래요. 선희 학생은 어때요? 네, 저는 가족들을 만날 생각에 굉장히 기대가 되기도 하지만 또 그 오픽 시험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좀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아이고. 네, 맞습니다. 쉬는 게 쉬는 것 같지 않을 것 같아요. 준비할 것도 많고 해야 될 일도 생각이 나지만 무엇보다 명절 때 이 주변 사람들의 시선 역시 자유롭지가 못할 것 같은데 실제로 명절에 대한 구직자들의 설문조사 결과가 있다고 하죠? 네. 예, 물론 명절마다 나오는 이런 설문조사가 있죠. 뭐 당연히 이제 좀 명절이 부담된다 이런 게 많았는데 그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질문 공세들, 툭 던지는 그런 질문 공세들인데요. 취업 포털 사람이니 구직자 684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53.6%가요. 아예 그러면 친척들을 안 만나고 그냥 방 안에 박혀서 취업 준비를 하겠다 이렇게 대답을 아이고, 이거 했대요. 안타까운 얘기네요. 네. 예. 당연히 이유는 뭐 지원 마감일이 촉박해서인데 이번 공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정확히 딱 겹쳤거든요. 그러니까 자소서를 내야 되는 그런 기간과 그 추석이 거의 겹쳐가지고요. 거의 뭐 대부분의 이번 취준생들은 그 자소서를 쓰는 그 명절이 될 것 같고요. 또 그 외에도 뭐 부모님과 어른들 뵙기 민망해서 또 친척들의 잔소리 피하기 위해서 이런 이유들이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마감이 촉박하기 때문에 연휴, 명절을 반납한다는 건 뭐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지만 그래도 명절을 피한다는 것은 1년에 딱 2번뿐이밖에 없는데 명절을 피한다는 것은 서로에게 좀 불편한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희 씨는? 수희 학생. 예. 네, 저는 우선은 되도록이면 안 가려고 노력 중이에요, 몇 년째. 웬만해서는. 네, 예. 웬만하면. 왜냐면 얼굴 마주치면은 뭐 누구는 취업했다더라, 뭐 누구는 어디 했다더라, 막 이런 얘기를 듣고 나면 되게 마음이 안 좋고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사람을 잘 안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저러면 안 되는데 사실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좀 기회의 장을 또 열어봐야 되는데 어떤 마음인지는 또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선희 학생은 어때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늘 즐거운 명절을 보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감정들이 사실 공감이 잘 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몰랐군요. 지금 이제 시작일 거예요. 사실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어때요, 수희 학생? 이렇게 선희 학생 입장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지 궁금한데요. 지금을 많이 즐기시길 바랍니다. 예, 현재를 즐기세요. 네. 맞아요. 또 졸업하고 나면 다른 생각이 들 것 같기도 하고 사실 명절 때요.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닐 텐데 사람 마음이 뭔가 오랜만에 봤으니까 어떻게 지내는지에 대한 궁금한 마음에 물어보는 말들일 텐데 그 말들이 뭔가 구직자들 입장에서는 가슴에 파고드는 그런 말일 때가 있거든요. 어떤 말들이 또 구직자들을 힘들게 하고 있을까요? 네, 사실 오늘 처음에 대본 처음에 그 메일이 왔을 때 추석이면 당연히 저는 구직자들을 힘들게 하는 말 베스트 뭐 이런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목이 구직자의 희망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야 참신하다. 추석인데 추석을 무시하는 듯한 그런 걸 하겠구나. 라고 했더니 그렇진 않더군요. 열어보니까 똑같죠. 열어보니까 앞에는 역시 이게 빠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요. 예. 바로 그런 말, 그 고용노동부에서 조사한 게 있거든요. 한 3,000명 정도 대상으로 했더니 87.5%가 구직자로서 당연히 명절이 스트레스다라고 답을 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그럼 가장 듣기 싫은 말이 뭐냐? 어떤 말이 당신한테 스트레스 줍니까? 라고 물어봤더니요. 첫 번째는 당연히 누구누구는 취직했대더라. 엄친아들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네, 엄친아들. 맞아요. 그다음에 아주 직접적으로요. 너 아직도 취업 못하고 있니? 뭐 이런 거 있죠. 예. 또는 야 그러지 말고 아무 일이나 좀 알아봐. 아무데나 좀 가라. 아무 일이나 왜? 네, 아, 그렇죠. 참. 네. 그다음에 많이 들어보셨나 봐요. 네. 네. 그리고 빨리 취직하고 결혼해야지 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요. 사실 또 명절 때, 추석 때는 송편을 빼놓을 수가 없고 이렇게 구직자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만약에요. 제가 너무 수희 학생 너무 좋아하는 것 같은데 수희 학생한테 어떤 친척이 와서 야, 너 아직도 취직 못했니? 서희는 취직했잖아. 그러지 말고 아무 일이나 해봐. 아니면 결혼이나 하든지. 이렇게 1대 4피로 한 번에 얘기를 했을 경우에 어떨 것 같아요, 기분이?
우선 기분이 안 좋으니까 저도 뭐라고 한마디 할 것 같아요. 예. 예를 들어서 뭐 아직까지 수능 준비를 하고 있던 누가 있다거나 그러면 걔는 이번에 뭐 모의고사 잘 봤대요? 막 이런 걸 물어본다든지. 역봉으로. 네, 역봉을 네. 저는 해서 우선 분위기를 저한테 오지 않도록 네,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좋은 노하우예요. 네, 맞아요. 근데 왜 안 가요? 노하우도 가지고 있는데. 그러게. 예. 그거를 매번 반복하다 보면 떨어졌어요, 매년. 네. 이미지가 많이 안 좋아지거든요. 분위기는 오지 않는데 분위기가 쌓이지죠. 아, 그렇죠. 선희 학생은 아직 불편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만약에 주변에서 이렇게 한다. 수희 학생처럼 당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 같은 경우는 이제껏 즐거운 명절을 보냈었지만 그런 네. 질문을 받는다면 끝이 아름다운 사람이 진정으로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잘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아직 잘 정말 몰라요. 말할 수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 제가 이제 이 방송 일을 준비하면서 PC방 백수였던 시절에 예. 게임을 열심히 했던 그 시절에 저는 이제 네. 만약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용돈을 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맞아요. 저 진짜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용돈 좀 주세요. 네. 이렇게 하면 그다음부터 이 말 잘 안 꺼내거든요. 이거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요? 대처의 여왕이에요, 진짜. 다음 보면. 예. 그렇다면은 실제로 이 구직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곤란한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제 이야기도 순위권에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네. 알려주실까요? 그건 대처의 여왕이라 할 수 있는 굉장히 이제 좀 그 대처를 잘 하시는 분이 하고요. 대부분의 대처는요, 그냥 씁쓸하지만 웃어 넘긴다. 힘이 없으니까. 62% 그냥 뭐 그러게요 하고 넘어간다는 얘기거든요. 아니면 또 수희 학생처럼 더 곤란한 질문이 나오기 전에 다른 걸로 선수를 친다라는 것도 있었고요. 네. 자리를 피한다거나 아무 말 없이 듣는다. 그런 거 소극적인 답변도 있었고요. 아니면 15.7%는 당당하게 난 이렇다라고 현재 심정을 얘기한다. 그런 것도 있었고 또 되게 재밌는 게 2% 정도는요. 다시는 물어보지 못하게 울어버린다. 그걸 왜 물어보세요? 하면서 근데 좀 마음 아파요. 얼마나 지금 답답하면 이렇게 울어버렸을까요? 그래요. 기껏 용기 내서 명절에 식구들 만나러 갔는데 또 이런 얘기 들으면 정말 답답할 것 같고. 네. 아무튼 만약에 이 대처법들이 뭐 자기 상황에 맞는다면 잘 넘어가겠지만 의외로 또 역효과 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제대로 된 대처법을 좀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서희 씨 같은 경우는 용돈을 달라고 역공격을 한다라고 하셨고. 필요한 게 많다 이런 이야기를 해야 돼요. 네. 대표님 의견은 어떠세요? 근데 이게 예. 그렇게 물어보는 친척분들의 심리를 파악을 좀 해야 돼요. 그게 정말 너무 궁금해서 물어본다기보다 그냥 인사일 때가 많거든요. 네. 근데 누가 지나가다 안녕하고 했는데 안녕이라고 했으니까 나의 안위를 물어봤구나 해서 요즘에 사실 좀 안녕하지 않아 이렇게 대답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안녕 그러면 안녕 그래야죠. 네. 이게 그냥 추임새 같은 그런 거. 그러니까 넌 이름이 뭐니? 그러면 넌 이름이 뭐니?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좀 너무 다큐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물어봤을 때 그러게요 하고 넘어가도 되는데 제일 안 좋은 대처법. 좋은 대처법은 사람마다 다르니까 제일 안 좋은 대처법은 그래가지고 자신이 좀 희망적인 상을 막 얘기한다고요. 지금은 좀 안 되는데 여기가 좀 가능성이 있고 여기가 될 거니까 요 다음에 이렇게 될 거예요 하면서 되게 자기가 좀 꿀리기 싫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좋은 걸 얘기하다가 다음에 만났을 때 안 됐을 때 또 거짓말이 돼요. 또 거짓말이 되고 와서 자기 거짓말을 이렇게 좀 감당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못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 뭔가 좀 과장되게 보이려고 잘 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은 제일 안 좋은 대처법이고요. 실제로는 서희 씨처럼 좀 안 좋으니까 좀 도와주세요 라든가 요즘 좀 안 좋으니까 좀 많이 좀 알아봐 주세요 라든가 그렇게 정직하게 하는 게 최고로 좋습니다. 네, 그래요. 맞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가장 큰 걱정은 구직자들이 이렇게 명절에 받는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지만 그 때문에 명절이라는 것이 굉장히 구직자들에게는 영향력을 미치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사실 헐리데이 수어사이드라는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자살? 그렇죠. 헐리데이 수어사이드가 미국 같은 데서도 보면 언제 자살률이 제일 많냐면 명절이 지나고 행복하고 가족끼리 오순도순한 모습을 보고 상대적으로 그게 이제 박탈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명절이 지난 다음에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취업 활동에도 영향을 미쳐가지고 47.1% 정도는요 자신감을 상실했다, 우울증 같은 것이 온다라고 답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나오기도 하고요. 근데 또 반대로 한 30%는 에이 아니야 하고 이걸 계기 삼아
보란 듯이 취업하겠다고 다짐을 한다. 뭐 이런 계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또 20%는 그냥 무시한다. 뭐 그런 얘기 하나 보다 하고 무시한다. 이런 대응을 하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아무튼 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웃으면서 대답하는 버릇도 여러분들이 좀 잘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나저나 구직자분들을 위해서 명절 때 저희도 입 조심하고 또 말 조심해야 되겠다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예. 저는 말조심을 잘 못해서요. 아무데도 안 가려고요. 농담이고요. 네. 정말 말조심해서 이게 뭔가 상처가 될 수 있는 말들은 서로 지금 다 얘기를 통해서 알았으니까 네. 주의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저희가 좀 마음을 다잡고 주제로 다시 돌아가 봐야 될 것 그래요. 같은데요. 예, 예. 공채가 무르익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 자, 구직자들에게 있어서 희망 기업의 판도가 많이 달라졌다고 하죠. 예, 온라인 취업 포털 사람인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요. 하반기 취업 계획에서 물어봤는데 의외로 우리가 다 대기업 할 줄 알았더니 최종 목표 기업으로는 중견 기업을 가장 많이 선택을 했어요. 네. 중견기업이라고 하면 뭘 뜻하는 거죠?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중간 정도로 우리가 대기업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이름들은 아는 그렇죠. 예를 들어도 그렇지만 하여튼 그런 기업들을 중견 예, 기업이라고 예. 하거든요. 네. 그다음에 중소기업이 28.4%고 대기업이 25.4%로 그리고 대기업이 가장 적었거든요. 네. 또 희망하는 연봉의 마지노선 중요하죠. 이게 평균 한 2,500만 원 선 정도 돼요. 예. 근데 대기업을 잡았을 때는 한 2,800만 원 정도 이상을 좀 원했고요. 중견기업 같은 경우는 2,500만 원 딱 중간 정도 되고요. 중소기업이 한 2,300만 원 정도를 좀 희망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아무튼 중소기업에 지원하려는 학생들의 비율이 대기업보다 높다라는 것이 좀 깜짝 놀라긴 했는데 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중소기업까지 간다라고 이렇게 대답하는 게 예. 지금 사실 취업 포털 사람이 조사했다는 것도 되게 크거든요. 네. 그 취업 포털에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아. 그런 기업 정보를 얻으려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고요. 아하. 대기업은 정보가 너무 분명하게 나와 있으니까 굳이 취업 포털을 왔다 갔다 하지 않거든요. 그 대기업만 노리는 사람이라면 사실 취업 포털에서 설문조사하고 그럴 일이 별로 없어요. 아, 예,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편향된 것도 나타나 있고요. 오차가 있을 수 있다. 예, 예. 또 하나는 그 중소기업 같은 경우가 이제 사실은 좀 그래도 대기업에 가려고 한 3, 4년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백수로 지내느니 네. 중소기업에 가서 뭐라도 쌓는 게 낫다라는 생각이 요즘에 많이 드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들을 일종의 경력, 일종의 인턴이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활용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건데요. 일단 뭐 그 설문조사 이유를 보니까 네. 적성에 맞으면 규모는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적성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했다라고 했어요. 네. 그다음에 또 빨리 취업에 성공하고 싶어서 또 취업 가능성이 아무래도 대기업보다는 좀 만만할 것 같아서라는 네. 거죠. 아니면 또 유망한 기업이면 사실 규모는 상관없고 내가 잘 키우면 된다 이런 거고 또 실무 경험을 쌓아서 이직할 것이다. 아니면 좀 까다로움이 덜할 것 같다. 그다음에 대기업에 얼마일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데 사실 이게 마지막 순위가 제일 현실에 가깝지 않나 하는 건데 네. 갈 수 있는 대기업이 없을 것 같아서 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아, 그럴 수 있죠. 사실 예. 얼마나 좀 좌절감을 많이 느껴봤으면 이런 대답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그렇다면 여기 있는 우리 두 구직자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요즘 이렇게 판도가 많이 변하고 있는 것을 느끼는지 궁금합니다. 우선은 대기업을 가고 싶어 하는 친구들은 되게 많은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대기업의 어떤 되게 포스코라 그러면 포스코 그룹 말고 밑에 있는 자회사들 있잖아요. 예, 예. 뭐 포스코 에너지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들어가서 대기업만큼의 대우를 받을 수 있겠다 싶은 경우로 들어가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일종의 뭐 대안을 생각하는 거군요. 예. 네. 선희 학생 주변에도 이런 움직임들이 눈에 띄어요. 어때요? 아직 제 친구들은 구직 초기 과정이 있으니까 그런지 눈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서 대기업만을 고집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예, 예. 선희 학생은 굉장히 좀 편안하게 지금 지내고 있는 거. 아직까지는 그래요. 네, 그렇군요. 자, 아무튼 신입 구직자들이 중소기업을 뭐 선택한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네. 실제로 중소기업을 선택했을 때 돌아오는 이점들도 있죠. 예, 예. 그분들이 이제 기대하는 것으로는 첫 번째는 다양한 실무 경험이거든요. 아무래도 자기 혼자 뭐를 해야 되고 그런 일들이 많고 또 다양한 업무들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전문성, 실무 경험을 통한 전문성 확보를 할 수 있겠다 싶은 것이 1위 대답을 차지했고요. 편안한 업무 분위기가 있을 것 같다. 또 다양한 직무를 두루 경험할 수 있겠다. 그다음에 성과 압박 부담이 비교적 적을 것 같다라는 건데 이건 잘 몰라서 그런 거고요. 그래요? 그렇죠. 업무 강도 부담이 적다도 이것도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것 같다. 네, 왜냐하면 대기업은 물론 이제 400억, 500억 해서 한 팀이 그런 규모가 되지만 여기는 예. 규모가 작지만 대기업은 팀으로 그 분산을 나눠 하거든요. 근데 여긴 자기 혼자 하는 거다 보니까 의외로 굉장히 압박이 많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 대신 성취감도 되게 크죠. 네, 맞습니다. 작년이나 재작년과는 다르게 희망 기업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좀 많이 달라진 걸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딱 아까 보니까 연봉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내가 좀 낮춰서 가겠다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다른 것들을 이유로 택했다는 거거든요. 네. 그 첫 번째가 일단 일하고 싶은 직장을 택하는 기준인데요.
첫 번째가 업계와 지역사회에 대한 선도기업 이미지가 있으면 네, 가겠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요. 즐겁게 일하는 기업 문화가 있으면 가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은 좀 달라졌거든요. 네. 근데 만족스러운 급여는 5위에 불과해서요. 예전에 이제 연봉을 많이 주면 무조건 많이 온다. 이런 이미지는 좀 벗어난 것 같아요. 중소기업도 대기업과 다르게 강점을 또 가질 수 있는 게 기업의 어떤 사회적 의미. 되게 딱 아름답고 예쁜 중소기업 많잖아요. 네. 예, 예. 그런 것들, 또 일하는 즐거움 같은 것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강조해가지고 이런 일종의 기업 브랜드거든요. 이런 것들을 강조해서 인재 확보에 나서는 게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은 좀 이야기가 나온 김에 대표님께서 소개해 주실 수 있는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인기 있는 중소기업들 몇 군데를 좀 꼽아줄 수 있을까요? 네, 이게 2013년에 네. 취업하고 싶은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들이 좀 있어요. 취업하고 싶은 선정된. 네. 그래서 세미솔루션이라는 곳인데 첫 번째 소개해드릴 곳은요. 네. 일단 이 취업하고 싶은 기업의 선정 그 기준들은 회사의 성장성 및 근로 조건이나 고용 안정성 또 근무 환경 위의 요소나 아니면 근무 중인 재직자를 대상으로 직접 설문조사한 결과들이 반영된 거거든요. 근데 세미솔루션 같은 경우는 일단 어학교육을 지원을 한대요. 네. 사회인사 초빙 강연을 해서 뭔가 자기개발 같은 기회도 많이 주고요. 그다음에 전 직원 트래킹화 지급 같은 것도 있어요. 네. 특별하네요. 네, 저는 산을 싫어해서 이거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있고 또 개인은 배우자 검진을 하는 개인은 건강 검진을 하는데 배우자까지 건강 검진을 시켜준다 이런 것도 있고 따뜻한데요. 네, 이사비도 지원하고 주택 안정 자금 대출 같은 것들을 해가지고 일단 직원의 가족들을 위한 복지에 신경을 쓴다라는 느낌이 많거든요. 네, 아무래도 복지에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가고 싶은 중소기업으로 꼽혔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또 다른 기업은 또 어떤 기업들이 꼽혔을까요? 예, 가상화 기반 솔루션 기업인데 미라지웍스라고요. 여기도 이제 선정이 됐거든요. 네. 이 부분도 이제 좀 가고 싶은 기업들에 선정이 됐고 또 미르오라는 데가 있어요. 예. 이런 데는 이제 우수벤처 기업상도 살고 도지사상 표창도 받고 그랬으니까 그렇군요. 기업들을 좀 찾아보시면 생각보다는 네. 이 기업이 좋다 저 기업이 좋다 해서 재직자들이 직접 얘기한 것도 많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 보면 생각보다 중소기업은 이렇게 좀 나쁠 것이라는 선입견을 깰 수 있는 기업들이 많아요. 그래서 많이 좀 정보, 클릭, 손가락품이라고 하죠. 네. 손가락품을 많이 팔아서 정보를 얻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튼 좀 세상이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다는 생각도 듭니다. 중소기업이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는 사실. 그런데 대표님께서 아까 말씀하실 때 사실 대기업에 관한 정보는 우리가 쉽게 찾아낼 수가 있지만 중소기업에 관한 정보는 말씀처럼 정말 발품을 많이 팔아야 되는 부분들이 좀 아쉽긴 해요. 네, 그래서 사실 우리 고용노동부라든가 이런 데서도 지금 발벗고 나서는 게 네. 중소기업 같은 게 좋은 중소기업인데도 안 알려져가지고 구직자들이 꺼려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 올해 해가지고 중소기업을 소개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여러 취업 포탈 또는 이런 직업 방송 여러 가지를 통해서 많이 하고 있어요. 중소기업 선정 이런 거 선정하는 것도 결국 그런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식의 조금만 관심을 가지시면 실제로 고용노동부 나라가 인증하는 거잖아요. 나라가 나서가지고 이런 데고 좋다라고 하는 것도 많으니까. 실제로는 내가 정보가 없다라고 하는 건 자기가 여기만 찾아보기 그런 거고 다른 데를 찾아보면 되게 많거든요, 지금. 네. 그럼 추천하는 데를 또 직접 들어가서 보고 정 궁금하면 거기다 전화도 걸어보고 하는 좀 적극적인 노력만 있으면 지금은 정보들은 많이 공개돼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좋은 중소기업을 잘 선별할 수 있는 눈도 좀 키워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저는 또 궁금한 게요. 이 많은 구직자들이 중소기업을 간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점들을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또 들어가게 되는 건가요? 네. 제가 중소기업 가시는 분들한테 네. 일단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게 있거든요. 일단 망할지 안 망할지 정확히 알아봐라. 중요하죠. 네. 예. 왜냐하면 복지도 좋고 그런데 복지에 또 퍼주다 보면 성장성, 수익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성장성이라는 부분도 있지만 수익성 그런 것들은 좀 공개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알아보기 좋은데 공개가 안 되고 개인적인 좀 그런 기업이라면 상당히 알기가 어렵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 그럼 성장성, 이 지금 업황은 어떤데 이 회사가 하는 건 이러니까 경쟁이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해가지고 좀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성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자신이 직접 판단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자, 아무튼 구직자의 희망 기업이라는 주제로 오늘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우리 학생들의 진짜 궁금증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희 학생부터 어떤 부분이 오늘 궁금한지 질문할 수 있는 시간 드려볼게요. 네. 예. 중소기업이라고 열심히 찾기는 찾는데 그게 워낙 중소기업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뭐 따로 그러니까 모아놓는 사이트라든지 아니면 중소기업 사이트를 들어가서 어느 부분을 체크해야 이 기업이 망할지 안 망할지 알 수 있는지 좀 그렇게 핵심적인 정보를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방법을 알고 싶어요. 네. 네.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이렇게 중소기업을 내가 한번 다 찾아보겠다라고 하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타겟팅이 필요합니다. 나는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관심 있으니까 이런 쪽을 찾아보겠다라고 해서 타겟팅을 하고 그 부분에서 좀 집중으로 찾아보면 기업들이 거기 안에서도 순위가 나오거든요. 그게 보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순위라는 게 있잖아요. 그쵸. 업계의 순위라는 게. 그런 부분들이 낮은 순위면 위험한 거죠. 그 높은 순위고 아니면 그들이 이제 취급하는 것이 너무 좋다. 어떤 컨텐츠가 괜찮다라고 한다면 성장성 분명히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판단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외부적으로 어떻다라는 건 실제로는 또 외부적인 거니까 그 실제적인 것과는 좀 다를 수가 있어요. 네. 그건 너무 믿지 마시고 자신의 판단을 좀 섞어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요 저희가 구직자 희망 기업에 대한 내용들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이시안 대표님 조언의 말씀 전해주실까요? 네, 이 마지막 조언이 은근히 부담되더라고요. 부담감 그래서 갖고. 많이 생각했는데 사필귀정이라는 말이 있죠. 예.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 네. 역사에 보면 그렇잖아요. 근데 사실 정의라서 승리한 게 아니라 승리했기 때문에 정의가 된 경우도 많거든요. 지금 구직자들이 어떤 길이 바른 길일까 굉장히 고민을 하거든요. 어떻게 가야지 바른 길을 갈 것인가. 근데 그게 취업에 성공했기 때문에 바른 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어느 길이 바르지 어느 걸 가야 되지라고 너무 재지 마시고 하나를 선택하시면 그 길에 매진하세요. 괜히 다른 길이 바른 걸까라고 자꾸 눈 돌리다가 이도저도 아니게 되거든요. 네. 그리고 취업에 성공하면 아 바른 길을 갔다라고 주위에서 평가해 줄 겁니다.